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요, 1차 방정식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등식의 성질이고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출발할게요.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의미와 해를 이해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다면 기본적인 1차 방정식 풀이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분수, 소수, 괄호가 포함된 다양한 1차 방정식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방정식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정식이라 함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입니다. 다음 중 방정식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혹은 좌변 정리를 하고 봤더니 2x 플러스 1이고 우변식을 잘 정리하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거 방정식 아닌가 착각을 하는데 얘는 방정식이 아니죠. 왜 아닐까요? x에다가 즉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무조건 항상 참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x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항등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방정식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의 값인데 등식을 특별히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저희가 그렇죠. 해라고 하죠. 방정식의 해 또는 그냥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정식 이거가 있습니다. 자, 얘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면 참이고 안 하면 참이 아닌 즉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인 등식이라고 하시면 돼요. 1을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1 대입하면 좌변은 4인데 우변은 7이잖아요. 굳이 써본다면 x가 1일 때 좌변, 우변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좌변은 4고요. 우변은 7이잖아요. 같지 않죠. 그럼 얘는 해가 아닌 거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좌변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5고요. 우변은 7이므로 같지 않습니다. 해가 아닌 거죠.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 1이고요. 우변은 7이어서 같지 않죠. 그래서 해가 아닌 겁니다. 자, 마지막 x가 2일 때는요. 좌변의 값은 얼마가 되죠? 3 곱하기 2 더하기 1로 7인 거죠. 자, 우변의 값은요.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7입니다. 즉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정확히 일치해서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이 성립되게 하는 그 해가 바로 해라는 거죠. x는 2, 이것이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도 합니다. 해 또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또는 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중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도하시면 돼요? 정리하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변은 정리할 게 없죠. 자, 우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괄호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변은 1번에서 우변을 정리해 봤더니 x-1 플러스 x가 됩니다. 동일한 계산 정리되죠. 얘는 얼마가 되죠? 2x-1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머나 세상에 가만 잘 봤더니 좌변은 2x-1이고요. 우변도 2x-1이어서 좌변과 우변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므로 1번의 경우는 그럼 굳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1번의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2번은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0 바로 보이죠?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에 1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즉 등식인데 x에 어떤 값을 대입
파느냐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된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이요. 좌변은 3-x고요. 우변은 1-x입니다. 오? 좀 이상하죠? x는 -x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좀 예쁘게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뭐냐면 -x에다 3을 더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좌변 자체를요. 우변도 -x에다 1을 더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니 -x 같은데 더한 수가 다르잖아요. 식 자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 자체가 아닌 거죠. 좌변식과 우변식이 다른데 거짓인 등식이라고 하면 돼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은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4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는 4. 그래서 x가 2를 대입하면 참이고 나머지는 안 된다. 따라서 x의 값,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된 이 아이도 방정식 맞습니다. 2번과 4번이 되겠죠. 느끼 보시죠? 자, 그럼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좀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특별히 방정식 중에서 1차인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2차 방정식이요. 그 다음 3차 방정식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미지수의 차수가 얼마인? 그렇죠. 1인 방정식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 자체가 1차식이고요. 다 정리를 하고요. 식 전체를 정리하고 주어진 미지수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간단히 저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자, 무슨 말이냐?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만 잘 보니까 미지수 x가 보이고요. 그리고 x에 대한 1차식이 있고 등호가 있습니다. 결국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이 있고 우변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를 잘 정리를 해서 얘보다 더 간단한 형태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잘 정리를 했더니 한쪽으로 다 식을 몰아올 수 있죠. 그리고 는 0의 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한 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이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처음에 지도를 할 때는 그냥 x가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x에 대한 거 많이 쓰죠. 이게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했을 때 x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상수항이 있겠죠. 그럼 이거 여기까지는 1차 식이에요. x에 대해서 미지수 x에 대해서 잘 정리했더니 x에 대한 1차 식인 것을 잘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등호가 있고 이 꼴 얼마가 있다. 근데 한쪽으로 다 저희가 몰아낼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저희가 이야기할 건데요. 한쪽으로 다 정리해서 이 꼴 0의 꼴로 만들었을 때 가장 높은 차수가 x에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1차잖아요. 그래서 x의 1차 식인 걸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미지수의 차수가 1인 방정식이란 말을 쓴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면 항상 한 개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면요. 해가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항상 한 개 존재한다. 이건 그냥 이론상의 느낌이고요. 중요한 것은 차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가 중요하고요. 어떤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인 것을 말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저희 빨리 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등식의 성질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저울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해하는 학습자도 받아들이기 좀 괜찮습니다. 일단 동그라미가 몇 g인지 모르고 몇 kg인지 모르고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양팔 저울이 어떻게 되겠죠? 평행을 이루고 있다. 평형이라고 하나요?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무게와 여기 있는 무게가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결국 동그라미 두 개의 무게가 네모 한 개의 무게와 똔똔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같은 무게를 더한다 한들 한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똑같이 더해져 있는 이것을 제외한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바뀌는 것이 없죠.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굳이 저희가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란 얘기죠. 이미 A랑 B랑 같다는 거 알았어요. 자, 이것이면은 A와 B에다가 동일한 값을 더한다 한들
등식은 참이 됩니다. 반대로요. 이 상황에서 뺀다고 한들 바뀌지 않죠.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미 등식이 성립했어요. 이거이면 이거일 때 뭐 상관없습니다. 이때 A랑 B에서 동일한 무게만큼을 덜어낸다고 한들 바뀌는 것은 없다. 등식은 뭐예요? 네,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같았을 때, 즉 좌변과 우변이 일치했을 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바로 등식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에는요. 이미 같은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2배로 늘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무게에다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2개 더 생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동일한 게 더 생겼습니다.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2배가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유지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무게를 몇 배로 늘렸다 하더라도, 즉 좌를 뭐 네모배 했다. 그럼 우도 네모배 하면 되고요. 좌가 세모배, 우가 세모배. 좌가 네모배, 우가 네모배. 그래서 쌓는 모양을 몇 개 정도 같이 그려보시면 되겠죠.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등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세 번째. 이미 A랑 B랑 같았을 때 A와 B에다가 동일한 값을 곱하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C를 했어요. 그건 C배 한 거죠. 똑같이 C배를 해도 등식 성립합니다.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그만큼 나눗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를 절반 줄이면 얘도 절반 줄여서 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이것을 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A랑 B랑 같았을 때 혹은 이면 일때 상관없습니다. A와 B를 같은 수로 나누는 거예요. 즉 A를 나누는 값은 0일 수 없죠. 그래서 C로 나누면 동일하게 B도 C로 나누는데 단 나누는 수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까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풀어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1차 방정식 풀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양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기를 합니다. 항을 정리하겠죠. 분명히 간단히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만 먼저 짚어볼게요. 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문자는 한쪽으로, 상수항은 반대쪽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당히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3 곱하기 x는 6입니다. 직관적으로 x가 얼마인지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x가 얼마야 바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 아무 말도 없으면 곱셈 기호가 생략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문자항은 한쪽으로, 상수항은 반대쪽으로 이항을 한다. 그럼 도대체 이항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 거냐? 잘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등식의 성질을 했잖아요. 여기서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1은 3이다. x가 바로 얼마인지 보이시죠? 그런데 x는 얼마야 라고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x만 남기기 위해서는 1을 빼버리면 되죠. 좌변에 1을 빼주면 우변도 똑같이 1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1을 더하고 뺀 거니까 얘는 얼마예요? 0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x는 3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1을 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는 x 플러스 1이 3이었는데 1이 마치 우변으로 이사를 가면서 부호가 반대가 된 느낌이죠. 1이 우변으로 이사를 가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이항했다고 해요. 이 과정 자체를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매번 적을 수가 없으니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값은 반대편으로 좌변이 우변 가거나 우변이 좌변 가게 되면은 마치 그 원래의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옮겨지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로 갈 수도 있죠. 마이너스 1을 좌변 이항하면 플러스 1. 어찌됐든 저희 목표는 뭡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얼마이죠? 2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미지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 양변을 나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적당히 잘 이항을 해서 얘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하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x는 6이 있는데 난 x는 2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양변을 뭐라고 했죠 아까? 같은 수로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참이 돼요. x만 남기려면 양변을 3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저희가 뭐라고 하면 돼요? 바로 해 x의 값은 2예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x의 개수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미지수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 양변을 어떠한 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방정식 풀 때 매번 이렇게 하기는 이 단계지만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결국 이런 이야기죠.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했을 때 적당히 잘 이항 정리해서 x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고 는 b에 이런 꼴까지 왔다면 이제 x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주고 x는 a분의 b라는 이러한 해의 모양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1차 방정식을 이러한 꼴로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x는 얼마예요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여기서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n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쌍으로 많이 돌아다니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x는 얼마 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좌변에도 x항이 있고 우변에도 x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항에서 x를 구해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지도하실 때 귀찮아 하더라도 자꾸 이거를 반복시키셔야 됩니다. 이따 우리 알겠지만 이항하는 과정 다시 한번 써보자라고 좀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 양변에 얼마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5가 우변으로 이항할까요? 이걸 반대 보호를 더했다 보시면 되죠. 여기 더하기 생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5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과정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0이 되니까 결국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여기에다가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우변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5가 됐다. 혹은 밑줄을 그어서 이항한 걸 적어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자, 계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좌변 이항할 거예요. 그럼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동일하게 좌우변에 이걸 반대 보호를 더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x가 됩니다.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과정 쓰게 되면은 결국 3x에다가 플러스 x를 한 것이고 이것은 우변은요 4에다가 5를 더한 거. 처음과 나중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이 이거였습니다. 처음이 요거였어요. 맞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우변 넘어가면서 플러스 5가 됐고요. 마이너스 x가 좌변 넘으면서 플러스 x가 된 것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5는 우변 플러스 5, 그다음에 우변의 마이너스 x는 좌변의 플러스 x.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할 때 다른 쪽으로 이항하면 보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3x 더하기 x니까 얼마죠? 4x는 4 더하기 5니까 9가 될 것이고요. 곱해져 있는 수를 양변 똑같이 나눠주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해에 x는 얼마가 되죠? 4분의 9. 그래서 주어진 1차 방정식을 ax는 b의 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x랑 곱해져 있는 정수로 나눠줘서 제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수일 때 계산이 편하다는 느낌 지금 받으시죠? 나눴을 때 해 x는 4분의 9인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수 중에 분수도 소수도 뭐 괄호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앞에 문자화식 계산했을 때 1차식의 계산했을 때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는 가정 아래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돼요. 분수를 포함하는 경우 정수를 만드는 것이 편하다는 인식을 주시면서 그러면 양변에 무엇을 그렇죠? 공통 분모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무엇이냐? 1번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번 2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x 플러스 4
그러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저희 머릿속에는 어떤 꼴이 있어야겠죠? ax는 b의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산하면 할 수는 있지만 짜증이가 나죠. 그래서 양변에 분모에 공통 분모라고 하면 결국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것이 편하죠. 팁이라고 친다면 공통 분모이지만 결국은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죠.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면요. 양변에 6을 곱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은 자 좌변에 6을 곱한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른풀이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우변을 똑같은 6을 곱해 주어서 등식의 성질을 쓴 거죠.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등식의 성질을 적어주세요. 그럼 A는 B랑 같았을 때 AC는 BC다. 그걸 이용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각각 분배해서 여기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1 x니까 3x가 될 것이고요. 6과 1의 곱으로 6이 됩니다. 자, 우변은요? 6과 3분의 1 곱하면 2죠. 근데 2x가 될 것이고요. 6과 4 곱하니까 6, 4, 24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제가 2항 했으니까 2x를 좌변으로 6을 우변으로 2항 정리하면 적어볼게요. 3x 여기는요. 마이너스 2x는 24. 6은 우변 이항하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제 동류항 정리하죠. 얼마이죠? 1x는 2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네, 이 아이가 나왔네요. 이 아이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x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양변에 6을 곱하는 거죠 라고 하고 이제 익혔다라고 하면은 여기다만 6을 곱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6 곱하고 3x 플러스 1은 6 곱하니까 2x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x는 얼마가 돼요? x는 3 이래버립니다. 안 되죠. 원래 방정식이잖아요. x에 3을 대입해보세요.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죠? 이런 친구한테는 원래 방정식이 뭐니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거라고 짚을 거예요. 거기다 이걸 한번 대입해볼까?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지 않으니까 해가 아니네 라고 가르쳐 두시면은 절대 그다음부터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좌변 전체에 얼마를 곱하면 동일하게 우변 전체도 같은 수를 곱하는 거고 각자 정리한 다음에 우리 목적지는 몇 x는 몇 이렇게 만들어서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계속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수가 포함됐습니다. 저희의 목적은요. 개수를 정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요? 10배, 즉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정수화한다는 얘기는 개수를 정수를 만드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번. 자, 보시면 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은 0.9x 플러스 1.2가 됩니다. 정수 만들려면 한 칸만 이동하면 되죠. 얼마 곱하면 되죠? 10. 그러면은 좌변 전체 10을 곱한 것은 우변 전체 10 곱한 거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 번 했잖아요. 모든 항에다가 곱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항에다가 10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좌변 전체 10을 곱한다? 어차피 분배할 거고 우변도 전체 10 곱하는 거니까 어차피 분배할 거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시킵니다. 한 칸 이동하죠. 그럼 얼마가 되죠? 얘는 15x 마이너스 여기는 6은 여기는 9x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이제 이항하면 되겠죠. 자, 9x를 어디로요? 좌변으로요. 마이너스 6을 어디로요? 우변으로 이항 정리합니다. 써볼게요. 15x 9x가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고요. 는 12. 마이너스 6이 우변 이항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색을 이용해서 과정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한 거죠. 네. 자, 정리 들어가요. 자, 15에서 9를 빼니까 6이죠. 6x는 여기는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그 수가 나오네요. 양변을 뭘로 나눠줄까요?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과정에서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써보세요. 그럼 이거죠. A는 B랑 같았을 때, A는 B랑 같았을 때 일대라고 쓸까요? 이면이라고 써도 됩니다.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를 이용한 겁니다. 뭐 C분의 A는 C분의 B가 되겠죠. 이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눠주는 수가 특별히 뭐예요? 정수 6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용했을 때 이 나눠주는 수가 누군지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만 이해하면 물어본 거에 맞춰서 정확히 반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x는 3 나왔죠? 아까는 기억나시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괄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괄호를 푼 다음에 1차 방정식 꼴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3번으로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3번. 일단 문제 적어볼게요. 2에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그 뭐부터 정리해야 될까요? 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괄호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거를 꼭 꼼꼼히 확인하고 풀어주세요라고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x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는 분배해서 내려 적을까요? 그러면 2x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변은 우변끼리도 정리할 대상이 있죠. 동요항 정리. 마이너스 x랑 플러스 2x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x 4 빼기 3인 거니까 플러스 1 좌변 그대로 내려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희 목적은 x는 이 되는 거니까 우변의 x를 어디로요? 좌변으로, 좌변의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자, 써보면 2x 그리고 얘는요 마이너스 x 그리고는 얘는 그대로 1이고요. 그리고 이항 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동류항 정리 2 빼기 1인 거니까 1x 즉 x는 여기는 얼마 되죠? 3. 그래서 3번의 해는 x는 3.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간혹 있는 일인데요. 그냥 선생님이 쪽지시험 같은 거나 뭐 수행평가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숫자 3만 적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의 미지수 값이 x임을 밝히며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수가 3인 거니까 x는 3 이거 자체가 해가 된다. 해 또는 근이다 라는 것을 꼭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 형태의 식들이 나와서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작업이 이어지겠죠. 훈련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사실. 0으로 나누기는 안 되는데 이거를 빼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있어요. A는 B이면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가 성립한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C가 0이 아닐 때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주의시키시면 돼요. 소수분수는 정수와 후 계산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목적이 무엇이에요? 결국 X 개수를 정수로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정리하고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괄호 안의 음수분은 제발 배분을 정확히 한 다음에 하라고 꼭꼭 꼼꼼히 지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죠. 해가 참인지 검산 필수. 아까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좌우변에 동일한 수를 곱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곱하고 한쪽은 안 하고 열심히 해를 구한 다음에 구했네? 이래버리니까 실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그냥 살짝 대입해서 좌우변의 값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검산을 처음부터 좀 체화되게, 습관이 되게 시켜주시면 좋고요. 항의 정리 없이 바로 나누면 계산 오류 발생. 그러니까 식이 아까 복잡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망한다라고 하세요. 그거 왕망한다.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항을 꼭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AX는 B의 꼴로 만들어주고 X는 얼마예요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1차 방정식의 계산 훈련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바탕으로 활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활용편에 대한 것은 문장제 문제가 되겠죠. 그 문장을 어떻게 식으로 옮겨서 원하는 값을 구하는지 유형별로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